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47번째 시간입니다. 족. 네, 오늘은 발이라는 뜻의 족 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우리의 발과 관련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세요. 수족. 네, 수족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예전에 수 배울 때 나왔었던 단어예요.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수족 할 때 수는 손이라는 뜻이고 족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족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우리의 손하고 발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손하고 발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그렇게 편한 사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수하고 족은 우리의 몸에 있잖아요. 우리의 한 몸이다라는 뜻으로 네, 우리의 가족,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 그런 뜻일 때도 수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족을 묶다, 수족을 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묶었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고요. 수족이 되어 일하다. 네, 그 수족, 손과 발처럼 일을 많이 하다 해서 두 번째 뜻으로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네, 여자들 특히 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손하고 발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심해서 거의 병처럼 느껴질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네, 손과 발이 차가운 것은 우리의 피가 잘 안 도는 거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수족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은 종업원들을 수족처럼 부린다. 네, 일을 시킬 때 막 많이 시키는 것을 사람을 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 종업원들을 아주 그냥 손과 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일을 시킨다 해서 수족처럼 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두 번째 수족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는 내게 수족과 같은 존재다. 네, 뭐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친하고 서로 같이 나눔도 하고 서로 너무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내게 수족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족쇄, 족쇄 할 때 족은 발이란 뜻이고 쇠는 쇠사슬,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에다가 발을 이렇게 묶는 그러한 쇠사슬, 체인 아니면 링 이런 것을 우리가 족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이렇게 진짜로 발에다가 묶는 거 이런 것을 족쇄라고 하고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figurative 어떤 것에 이렇게 구속이 되다 어떤 것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제수에게 족쇄를 채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선장, 배의 캡틴이 그 제수, 프리즈너에게 족쇄, 네, 그 쇠사슬을 채웠다. 네, 여러분 동사를 잘 보세요. 채웠다라고 말했고 제수들이 족쇄에 함께 묶여 있다. 족쇄에 묶여 있다라는 동사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친일파였던 아버지의 이력이 그의 정치 경력에 족쇄가 되었다. 네, 이것은 figurative 두 번째 의미지요. 네, 여러분 친일파. 친일파는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친은 친하다예요. 그리고 일은 일본이에요. 파는 그러한 사람들.
네,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35년 동안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은 independence country예요 하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네, 이렇게 한국에 나쁜 일을 한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쓴 게 아니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러한 이력,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해요. 정치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아, 당신 아버지는 한국을 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비판할 거예요. 그런 비판이 이 사람에게 족쇄, 프리즌, 어떤 그런 베리어, 장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사회적 기대와 압박의 족쇄에서 벗어났다. 네,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너는 계속 잘해야 돼 하고 이렇게 프레스, 막 이렇게 어프레션 하면 여자가 부담이 되겠죠. 그 부담이 이 여자한테는 감옥과 같이 족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족쇄라는 표현이 네, formal하고 written language 그러니까 격식이 있고 문어적인 표현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 literature express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교 네, 조격은 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물통에 뜨거운 물에 담가 놓고 한 10분, 15분 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는데 발만 하는 거예요. 네, 조격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지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조격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격은 아까 손과 발이 차가울 때, 수족냉증일 때,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조격을 하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조격은 혈액순환에 좋다. 네, 피가 돌아가는 것, 피가 우리 몸에서 도는 것, 그러한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하고, 그는 매일 조격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는 매일 이렇게 조격을 해서 몸이 따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구, 족구할 때 구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배구, 탁구, 축구, 네, 야구, 뭐 이렇게 구하지요.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족구는 발로 하는 배구입니다. 네, 한국에 이런 스포츠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배구를 하는데 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몇 명씩 이렇게 어울려서 족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구를 했다. 네, play football, volleybal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족구 한 판 하자. 네, 이렇게 원 게임을 우리가 말할 때 한 판이라고 합니다. 족구 한 판 하자. 우리 족구 하자. 그런 뜻입니다. 족적 족적 할 때 적은 발자취, 발자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footstep,
풋프린트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족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프린트 스텝이 남아서 있는 것을 족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사진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이렇게 첫 번째 발자국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에서 아주 커다란 업적, 큰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네, 현대 사회의 역사, 지금 요즘의 역사, 네, 모던 히스토리, 현대사, 역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에 그가 큰 족적을 남겼다. 아주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라고 할 때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다이애나가 대단한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해. 아주 훌륭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미국의 대중문화에 족적을 남겼다. 네, 대중문화에 어디에 족적을 남기다 라는 이런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술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가 아주 위대한 great artist라서 그 미국의 그 대중문화, 네, popular culture에 아주 커다란 그 마크를 남겨놓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발쪽, 발쪽 할 때 발은 떠나다,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출발하다, the foot star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첫 번째 first step을 이렇게 내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다. 걷다라는 뜻으로 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남원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 식은 세리모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협의체라는 어떤 커미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 그 시작하는 세리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족식이라고 합니다. 발을 처음 이렇게 내디뎠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어떤 기관, 네, 그 organization, 단체, 그룹 아니면 커미티 뭐 이런 그룹들이 어떤 일을 활동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이 발족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단 하면 inquiry 해서 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발족되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단체는 지난해 발족했다. 네, 그 단체가 작년에 그것이 처음 시작됐다라는 뜻이고 1999년 1월 다른 10개 EU 국가와 함께 유로화 체계를 발족시켰다. 네, 여러분 1999년에 EU가 처음 만들어져서 처음 이렇게 시작되지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로화 시스템, 네, 커런시 시스템이 발족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네, 시스템하고 M을 여기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사족할 때 사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발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뱀에 발이 있나요?
네, 뱀에는 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발을 그렸어요. 쓸데없는 거, 소용이 없는 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화가가 이렇게 뱀을 그렸어요. 그런데 뱀을 너무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에 그냥 발을 그렸어요. 그런데 뱀에는 발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사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족을 달다, 달다, add라는 뜻이고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족을 달다, 사족을 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의 글에는 사족이 많다. 네, 그가 글을 썼어요. writing, 글을 썼는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심플하게 써머리 딱 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무라무라 하고 너무 많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니겠죠? 마지막 문장은 사족이니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네,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좋겠어요. 딜리트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사족일 것이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건 쓸데없는 말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BTS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BTS는 어떤 그룹이고 어떤 노래가 있고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한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족이다. 사족이 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상의 찬사는 할 수가 없다. 내 말로는 아무래도 이 찬사에 사족을 붙이는 일밖에 안 된다. 네, 찬사라는 말은 아주 칭찬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해요 하고 막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막 감탄해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족을 붙이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일이었나 봐요. 일거수일투족. 일거수일투족. 네,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수라는 단어를 배울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네, 일은 하나라는 뜻이고 거는 손을 들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한번 들고 발을 한번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한번 들고 발을 한번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모든 행동, 아주 내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 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언제 사용할까요? 그가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네, 어떤 남자가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와칭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다 보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 또 감시하다. 감시하다는 네, watch out이에요. close watch. 이렇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몰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하다. 주시하다는 아주 집중해서 focus to watch예요.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볼 때, 그럴 때를 주시하다라고 합니다. 뭔가 다 자세히 보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자세히 볼 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 감시하다, 주시하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족발. 네, 마지막 단어예요. 이것은 한자어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족은 발이라는 뜻이죠. 네, 발은 또 이것도 발이라는 뜻이에요. 족은 Chinese letter 한자에서 온 단어이고
발은 pure Korean이에요. 이건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Chinese character and pure Korean이 발이라는 두 단어가 그냥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발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발, 특별히 pig's feet, 그 돼지의 발을 삶거나 보일하거나 이렇게 조린 거예요. 조리다라는 말은 네, 이렇게 어떤 간장, 어떤 소금 이런 걸 넣고 이렇게 계속 끓인 거예요.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나오는 이 음식 이름이 족발입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이 족발이 네,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때문에 피부에 좋아요라는 그러한 리서치,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를 위해서 이 족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에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